자, 개장 전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시장이 오늘부터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제가 마지막에 네. 앵커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푸틴의 어떤 부분 동원령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도 거기에는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멀어지는,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는 조금은,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물론 FOMC가 끝나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해보고 싶은 게 어떤 정상화, 일상 회복, 이 전쟁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했을 때 저기서 보면 재건주 볼까 가스주 볼까 했을 때 가스주는 아직은 리스크가 남았다는 쪽의 어떤 방점이고 재건주는 그래도 정상화되는 쪽에 아이디어를 줘야 된다라는 쪽인데 대표님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둬야 될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관련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 좀 길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좀 피로감이 발생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잘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쨌든 좀 그러한 이슈들에서 좀 멀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 변화는 아직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종전이라든지 혹은 전쟁 확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 영향력 없다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죠. 푸틴 축출될 수도 있다. 푸틴 측 사람들도 탄핵 관련해가지고 투표를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 주가가 올랐느냐? 전혀 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한 3시 우리 마감하자마자 또 약간 동원령 대기라든지 혹은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잠깐 유가도 좀 오르기도 했었고 미국 유럽 증시 이제 막 개장 앞둔 상황에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엔 다 이겨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추가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뉴스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에서는 이제 좀 무덤덤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계속해서 한 여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 혹은 또 에너지 관련돼서 만약에 전쟁이 더 확산되거나 했을 때는 또 에너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또 전쟁이 조기 종식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양쪽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결국에는 유럽에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럽이 따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 건설주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면서 유럽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라면 어쨌든 그것도 부양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에너지는 이미 어저께도 보면 유가, 가스 오르지 못했다는 걸 본다라면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이제부터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에너지 얘기를 저희가 또 하는 게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습니다만, 이제 추워지니까 에너지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공공시설에서 설정해 놓고 있는 온도를 네. 1도를 아예 낮춘대요. 네. 그러니까 좀 춥게 하면서라도 에너지 대란에 대응을 하자. 이런 계절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독일인가요? 일정 수준 이상 온도를 높이게 되면 벌금도 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올 겨울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비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내년에 넘어갔을 때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러시아를 규제를 해도 결국엔 그 석유라든지 그 가스는 돌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암리에 인도라든지 중국 쪽으로 계속 저가 공급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인도에서 중국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 사오지 않는 부분들을 또 다른 나라가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려앉고 있고,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20달러 이상 갈지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라면 에너지주에 대한 어떤 투자는
그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쟁 관련 테마, 전쟁 관련 컨셉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부담을 받았습니다. FOMC 앞두고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만 20일까지의 9월 무역 적자가 41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건 역시도 시장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죠. 우리 증시의 침체가 좀 길어질지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네. 대표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지금 9월 20일 정도 이제 지난 상황인데 누적 적자가 한 마이너스 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계속해서 좀 이제 원화 약세 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를 이런 것들이 좀 고공행진하면서 수입 가격은 좀 높아지는 부분들 반면에 수출은 좀 둔화되는 거 특히 중국 쪽 수출이 계속해서 좀 급감하는 부분들 거기다가 우리나라 IT 쪽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은 좀 줄어들고 수입액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원화 약세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지금 환율이 뭐 1,400 오늘 1,4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1,400원을 갈 수도 있고 1,500원 갈 수도 있고 계속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 무역 적자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상관관계를 따지기에는 조금은 예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뭐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것이 그전과 같은 뭐 6월, 5월과 같은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올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이런 것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적자 전환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흐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제 10월 중순부터 실적 장세가 발생할 것이긴 합니다만은 원화 약세로 인해서 고환율로 인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 그렇죠. 업종군들 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러면은 또 좋은 게 어디냐 하면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혹은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버텨주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완성차, 뭐 현대차, 뭐 혹은 뭐 부품주들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네.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의류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의류주들도 수출형 OEM, ODM용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 얘기해 주셔갖고 저희가 세 번째 이슈가 참 고민이 되는 섹터예요. 반도체인데. 네. 사실 반도체는 지금 추운 겨울이 올해 내내 혼자 지금 계속 추운 겨울이에요. 그쵸. 물론 시장 전체도 분위기가 나쁩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저가를 네. 52주 저가죠. 52주 네. 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업황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엔 또 치포 동맹과 관련된 이 회의가 개최가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또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악재가 될지 아니면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또 약간의 어떤 전환점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이번 회의가 1차 이게 본격 회의라고 보는 쪽도 있고 그냥 예비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라 이게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예비 회의든 뭐 본 1차 회의 정식 1차 공식적 1차 회의든 여기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이미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확정을 짓고 말씀드린다라면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중국과의 관계
또 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좀 불안하죠 여전히. 물론 새벽에 다행스럽게 정상회담이 좀 짧게나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 동안에 문제점들이 완벽히 해결될까?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미국이 계속 조금 과도하게 자기들 위주의 좀 정책을 좀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술 같은 것도 뭐 공개해라.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치포가 제대로 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냥 변죽만 올리는 거밖에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뭐 치포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뭐 보복 하겠죠 당연히. 뭐 이것이 꼭 반도체 쪽은 보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보복은 할 것이라는 것은 확정적입니다만은 아직 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없고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모른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어떤 방향을 일으키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치포 동맹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경기가 좋다라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주가는 우상향 기조로 갈 것이고 할 것이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또 IT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지금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여를 하게 되는 이유는 파운드리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될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불가피하게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IS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추세가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투자 모멘텀으로 계속 실적 모멘텀 같이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온치스 같은 경우도 뭐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장하고 나서 계속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해서 대응하시거나 혹은 또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충격은 있더라도 한 뭐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등이 나온다면 또 낙폭과대 종목분들 특히 반도체들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하락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일정 부분 올라오면 또 줄여놓은 다음에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좋아요. 반도체 관련 고민까지 잘 해결을 들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